지금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선거 구도부터 시작해서 정책 후보 경쟁력, 최근에 있었던 일들 다 합치면 이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딱 한 가지 가능성, 이재명 후보가 실수하기만 하면 되고 그 사법부에 아니죠. 대한 공세를 통한 오만함 보여주면 된다. 제가 보기에 네. 이 변수가 있을 거다. 나 변수가 있다고 보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재명과 김문수는 끝내 마지막 투표장에서는 접전의 행태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러면 아니 아까는 예. 이맘때 여론조사가 예. 끝까지 가신다고 뭐 하셨으니까. 그대로 가겠지만 예. 지금까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없었죠. 예, 하지만 접전으로 간 건 다 접전으로 가거든요. 예. 물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접전이 아닙니다. 그때는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 이상의 격차가 컸단 말이에요. 그때랑 지금 비슷하다는 예, 뭐 그런 그때 비슷하다 분석들이 이런 많죠. 주장을 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는 내가 보기로는 충성파가 있고 또 하나 이성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그 원로들은 야, 다 된 밥에 왜 코를 자꾸 빠뜨리려 하느냐. 그 예컨대 유인태 그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분은 예. 뭐 그분은 문제도 원로입니다. 민청항이 노인방송에 들어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 유인태 전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다른 밥에 코 빠뜨리려 하느냐. 좀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렇게 지적하는 그 사법부의 원로급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원로들뿐 아니라 원로급들은 아주 많이 있어요. 이제 좀 자중해라. 그런데 충성파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눈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이재명이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사법부 균질한 것은 아니다. 이 균질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참 모밀너리는 얘기입니다. 이 균질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만약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해서 총을 난사를 하는 것으로 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난사를 하면 그건 사법 바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경고를 해요. 법정은 깨끗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깨끗한 법정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예. 법정은 깨끗해야 된다. 예. 그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데서 조금 이건 놀라운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신문 사설에 그걸 경고를 한 사설이 벌써 2개가 나왔어요. 예. 이거 뭐 하느냐. 이게 뭔가 하면 이런 말들이 이런 사법부에 대한 공격들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비칠까. 아직까지 선거는 18일간이나 남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겁니다. 야, 이재명 정말 무슨 사람이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사법부까지 장악하고 이거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예. 그 말씀.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되면 분위기는 삽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문수가 살아온 이력은 정말 경탄할 만한 이력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그러면 김문수가 일을 못하느냐. 김문수 경기도지사 할 때 일 잘했어요. 전 변호사님 그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실수가 더 커진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향대로 쭉쭉쭉쭉 나간다면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더 간다면 김문수 후보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 쪽 아니면 국민의당 쪽을 향해서 뭘 공격합니까? 내란제 프레임을 계속 지금 공격을 하잖아요. 예. 첫 번째 내란, 두 번째 제2의 내란 이러다가 지금은 제3의 내란 예. 이 표현을 이재명 후보가 쓰고 있습니다. 제3의 내란 이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3의 내란에서 변수가 하나가 있죠. 바로 그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 부부를 사실은 매주 월요일마다 윤석열을 내란죄로 재판을 하고 예. 지기현 부장판사 이번에 뭐 룸살롱 의혹이 터진 고급, 분이잖아요. 예, 술 접대 의혹이 지금. 예. 그 지기현 부장판사 그런 의혹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도 난 문제지만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도 검찰청에 곧 조리 돌림을 시킬 거예요. 지금 소환을 계속 했잖아요. 예, 소환 요구했죠. 그뭐 내분제 안 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아, 전 변호사님, 요 얘기만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기회 요인이 있다면 민주당이 실수하길 바라는 경우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네. 이미요. 사법부에 대한 공세. 민주당은 그건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와 똑같습니다. 더 가실 거라고. 민주당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요. 알겠습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그래서 더 강해질 것이다. 나는 민주당이 이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잖아요. 지나치면 아니야만 못하다.
내가 보기에 이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예. 잘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가 있다. 약간의 민주당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예. 뭔가 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절연하는, 끊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는 그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탈당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김용태 당의 대표격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서 탈당에 대해서 권고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이 요구하면 탈당할 수 있긴 한데 그거 당에 별로 도움 안 될 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탈당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하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가령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나는 일단은 탈당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어도 저에게 대해서는 어떤 판단의 근거로 서지 않아도 되도록 처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왜냐 김건희 여사를 예. 어차피 검찰청 포토라인에 자꾸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국민의힘을 같이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보면 그게 어떤 일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보통 그 국민들 이른바 무당파라고 불리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요 김문수 후보에게는 거의 최악의 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최악이죠. 뭐 보수는 어차피 저렇게 더럽구나. 방금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있는데도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전 변호사님, 제 아이디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아니 제가 요만 마무리 듣고 가겠습니다. 그 수많은 범죄 혐의보다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액수로 치면 얼마 되지도 않는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권력형 비리로 보이고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는 별것 아닌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국민들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어떤 사법부를 향한 돌격, 또 하나는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이 문제.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아까 김문수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도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여론조사상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